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미 증시가 간밤에 또 많이 하락했습니다. 미 증시에 지금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인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수륙 양용 기능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얘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요, 테슬라가 몇 주 안에 다시 반등한다, 상승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1.5%에서 2.84%까지 크게 빠진 하루였어요.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나 S&P 500이나 거의 지지 라인을 다 깨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개중에 가장 양호했던 흐름을 보여줬던 게 나스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스닥이 오늘 무려 2.84%나 빠지면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저께 크게 랠리가 있었죠. 반등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상당히 실망한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장 전부터 좀 안 좋았어요. 이렇게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던 이유는 노동지표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되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3천 건이 나오면서 전주 대비해서도 감소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이는 연준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는 금리는 아직 제한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할 일이 많다라고 또 한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있죠. 10월 달은 쉬어가고 11월 달에 다시 한번 FOMC 회의가 있는데 아마 이때부터는 빅스텝, 그러니까 0.5% 정도로 금리 인상이 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들이 많았는데, 자이언트 스텝, 즉 0.75% 이상의 금리 인상 확률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아이폰 14 신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죠. 10년물 국채금리는 3.78%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가의 경우는 81불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맵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나스닥 기술주들의 하락이 훨씬 더 컸어요. 애플은 무려 4.91%나 빠지면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식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의 하락은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하락을 일으킬 수도 있는 원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구글, 메타, 아마존 할 것 없이 많이 빠졌고요. 계속해서 반도체 영역을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가장 많이 빠졌어요. 6.81% 빠지면서 그나마 기술주 중에 가장 잘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잘 버티지 못하고 좀 하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테슬라가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여전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개장 처음부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오히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아직도 견고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입니다. 역시 호재 악재화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가 좋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연준에서 공격적인 긴축을 지속할 수 있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는 더 빠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였던 21만 5천 건 대비 더 낮은 19만 3천 건이 나왔고요. 전주 대비해서도 10만 6천 건이 감소를 한 모습이에요. 지금 계속 7월 달부터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뭔가 경기가 안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최근에 미국의 집값도 빠진다는 말이 있죠. 개인들의 자산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터로 돌아가는 모습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코로나 팬데믹도 잦아들고 있는 게 이러한 노동시장의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나와요. 매주 나오기 때문에 실시간에 경제 상황을 살피기에 아주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 30만 건을 넘어서면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그리고 주당 40만 건이 넘어서면 경계를 해야 되고요. 50만 건이 넘어서면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2007년부터 주당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건을 상회하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는 무려 700만 건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아무튼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또 한편으로 나쁜 건 아니죠.
향후에 충분히 또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되었던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GDP 확정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2분기 GDP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6%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예를 들어 2분기 수치는 속보치가 7월에 발표되고 잠정치는 8월, 마지막으로 9월 달에 확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정치까지가 마이너스 0.6%였어요. 근데 확정치도 마이너스 0.6%로 어제 확정이 되면서 전월이랑 똑같은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1.6%를 기록했고 2분기에도 마이너스 0.6%를 기록을 하면서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확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 분기 더, 그러니까 3개 분기 연속 정말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경기 침체를 확정 지을 수 있겠죠. 애틀란타 연은에서 향후의 GDP 전망을 하고 있죠. 3분기 GDP 성장률은 0.3%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0.3%도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로 변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 3분기마저 역성장을 한다면 경기 침체는 이제 기정사실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어저께 이렇게 양봉에 장대 양봉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어제보다 하락한 음봉이 나오면서 안 좋은 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 갖고 다만 6월 저점이었던 1640을 깨지는 않았어요. 지금 1737로서 아직 깨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가장 견고한 모습인 건 맞습니다. 다만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6월 달에 전저점을 상당히 깨고 있는 모습이고요. S&P 500 역시 6월 달에 저점을 깨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지수들도 별로 좋지 않아요. 일본 지수도 좋지 않은 모습. 대만, 독일, 상해, 홍콩, 유로스탁, 항생 지수 할 것 없이 가장 다 전저점을 좀 많이 깨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268불로 6.81%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한 260불부터 300불까지의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죠. 10월 달에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뭐 딜리버리 실적이라든지 3분기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AI 데이 이후의 기대감, S&P에서 또 테슬라 신용등급 상향을 10월 달 그러니까 마지막 4분기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테슬라는 그래도 하방이 그래도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나스닥이랑 같이 함께 흘러내리더라도 그래도 230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매집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뭐 이거는 악재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양호한 노동시장이 공격적인 긴축을 지속 시사하고 있고 점점 경기 침체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주인 애플의 투자 의견 역시 하향이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테크 기업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동투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에요. 원래 주식시장의 메이저 세력들 큰 손들은 큰 상승이 있기 전에 큰 하락을 유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취하는 법이죠. 너무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현혹되지 마시고요. 끝까지 굳건하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두르지 마시고요. 2030년까지는 투자해놓고 잊어버린다라는 심정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으면 크게 부자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경우는 8년 안에 확실히 실적이 10배 상승할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2030년 정도가 되면 EV 어덥션, 그러니까 이 글로벌 EV 침투율이 60%가 될 것 같아요. 자, 1년에 1억 대 정도의 신차가 판매되면 6천만 대는 이제 전기차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메이저 카메이커들, 그러니까 뭐 토요타라든지 현대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로 속속 전환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 역시 약 한 1000만 대, 1년에 1000만 대 정도 팔 수 있는 캐파가 될 것입니다. 물론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2000만 대를 연간 판매할 계획에 있죠. 그러니까 1000만 대 역시도 상당히 보수적인 숫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1000만 대를 판매를 하게 되면 EPS가 40불이 넘어설 것입니다.
지금도 한 100만 대 판매하면 EPS가 4불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대가 되면 당연히 1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EPS가 40불까지 늘어나고 지금의 4불 대비 10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이익이 10배가 증가한다는 건 주가가 10배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 지금이 기회라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자,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게 상상이 되십니까? 자,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의 신규 성장 동력이 될 예정인데요. 2023년 즉 얼마 안 남았으면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데 자, 이렇게 수륙 양용 기능까지 들어갈 거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 차량은요, 방수 기능이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지금 이게 테슬라 모델 S입니다. 실제로 지금 방수 기능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게 방수를 하고 지금 물속에 잠겨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완벽하게 나온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저께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면은 사이버 트럭은요, 강호수 심지어 바다를 건너기에 충분한 방수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픽업 트럭은 오프로드 주행용이죠. 오프로드 주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량인데 여기에 더불어 수륙 양용까지 들어간다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입니다. 당연히 모험을 좋아하는 픽업 트럭 차주들은 수륙 양용까지 있으면 더욱더 안전하고요. 더욱더 재밌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을 많이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요, 직역을 하자면 그냥 워터프루프 기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뭐 바다까지 건널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추후에 이제 보트처럼 떠다니는 기능을 장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기능이 추가 패키지로 제공이 되고 아마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또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버 트럭 트렁크에 앉아서 낚시도 할 수 있겠죠. 보트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테슬라의 로드스터에는요, 스페이스 X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로켓 엔진을 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달게 되면 어느 정도 작은 높이로 비행도 할 수 있다라고 이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참 재밌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잘 기대하지 않는 부분에도 기대감을 만들어서 수요를 새로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파괴적 혁신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시장은 안 좋지만요, 테슬라의 성장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게 속속 확인이 되고 있어요. 테슬라의 9월달 미국 판매량을 보면요, 전년 대비 63%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9월달 포캐스트, 그러니까 미국의 예상 판매량을 보면 43,000대 정도가 되는데요. 작년 동월이죠. 2021년 9월달을 보면 26,000대 정도를 판매했기 때문에 한 63% 정도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작년 9월달에는 공급 부족 사태, 특히 칩 쇼티지 문제가 컸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자, GM도 11만 대밖에 판매를 못했고 올해 9월 달에 19만 대를 판매할 예정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74%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으며 GM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1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어쨌든 2등은 테슬라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성장률이 많지 않아요. 특히 일본 기업들의 부침이 심합니다. 미국 시장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혼다 역시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15%가 빠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땅히 EV로서 판매할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슬라가 60% 이상 성장하는 모습,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새로운 레포트를 제시했는데 테슬라 주가가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몇 달도 아니라 몇 주 안에 상승할 수 있다고 하여 몇 주 아니면 한 달 이내에 상승할 수 있다는 거니까 10월 달부터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골드만삭스의 자동차 애널리스트인 마크 델라니는 테슬라의 EV 리더십과 함께 전기차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몇 주 안에 상승할 요인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9월 30일 AI 데이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예요. 물론 일론 머스크는 이번 행사가 주로 AI 및 로봇 엔지니어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히 테크니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미 테슬라가 테크 기업으로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사이버 트럭뿐만 아니라 AI 기술의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옵티머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테슬라 봇이
시제품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감동은 충분히 주식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한번 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큰 주가 하락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욱더 테슬라 주식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미 싸진 가격이 또 하나의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월 2일에 발표된 3분기 딜리버리 실적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10월 30일 아마 0시에서 1시 사이에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35만 대에서 37만 대 사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은 약 31만 대였기 때문에 그 실적보다 최소 4만 대에서 6만 대 가까이 성장하는 그런 3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3분기 어닝은 10월 20일쯤에 발표가 될 건데 상당히 높은 어닝이 기대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10월달 상승 원인 요인 많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인정한 사항이니까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상당히 안정적인 차량인데요. 영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차량이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전방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피하는 모습 보이셨죠? 자, 이 차량이 중앙 분리선을 넘어서는 모습인데요. 졸음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의 FSD 기능이 켜져 있었고 오토파일럿 기능이 켜져 있었고 두 가지 기능 다 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오니까 오토파일럿과 FSD가 이렇게 살짝 피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하죠.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테슬라 차량의 기능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도 운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S&P 500이랑 다우존스가 연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어요. 천천히 모아가면 한박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정 투자가 어려우시면요, 아트라운TV VIP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좋은 인사이트와 함께 장기 투자 마인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한 끼 가격만 아끼시면은 정말 많은 인사이트와 함께 투자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은요, 매 핸드폰 영상마다 이렇게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쉽게 가입이 가능하세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